급한 또 한 명의 정치인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전광훈, 홍준표, 전광훈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은 대단했어요.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정신 나가죠 말이야. 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을 단행했습니다.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였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최수성님, 왜라고 보세요? 전문 홍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문 홍답 무슨 뜻이에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홍준표 해촉으로 답이 돌아왔다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윤전기 해촉이라고 봐요. 윤전기요? 윤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상임고문을 전광훈 목사 얘기했다고 그 과정에서 이 감정들이 대립했다고 상임고문을 해촉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심기에 거슬리는 해촉은 아니다. 그게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윤심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아니면은 윤심을 살피고 최소한 그거는 했죠. 해촉해서는 큰일 나면은 말이야.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하면은 그건 해촉 못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질문. 홍준표 시장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향해서 쓴소리, 막 거침없는 소리들 해댔지만 윤 대통령을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게 특징이었거든요. 저는 초보 대통령 최근에 저는 지금 너무 좀 나간 이제 추측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윤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의 사이가 좋습니다. 둘 다 성격이 굉장히 잘 맞는 성격이에요. 또 홍 시장이 또 대통령에게 잘하고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좋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횟집 사진 사건 있었잖아요. 횟집에서도 홍 시장이 그 참석을 했었어요. 네. 참석을 했고 제가 그 참석한 분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홍 시장하고 대통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0분 토론에서 초보 대통령 이야기했다는 말로 이 부분이 뭐 윤심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분 토론에서 초보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앞뒤 맥락을 보면 함부로 너무 그 비판하지 마라, 좀 봐줘라, 이해해줘라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저는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윤심을 반영에 따랐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모임이 하나 있어요. 무슨 모임? 국손사라고 국민의힘이 손절한 사람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급기야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 멤버가 됐는데 가상의 모임이죠? 예, 앞에 그 네 분을 보세요. 누구의 의지로 손절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그런 정도 위상을 가진 사람들 손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손절하는 건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예우 차원의 상임고문이라는 지위를 주는 거고 초보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초보 대통령 정치력 없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홍준표 시장 한 명밖에 없어요. 아, 그 당에서. 네, 그게 영린을 저는 건드린 거라고 보고 아까 이제 친하다. 윤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하고는 더 친하대요. 거의 사수 부사수 같은 관계였고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의 대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발탁했던 분인데 저렇게 손절할 관계가 아니죠. 저거는 용산의 의중 아니고서는 저거는 뭐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임고문 해촉 김기현 대표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상범 의원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먹혀요. 이게 제가 보기엔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씌워졌다는 것이거든요. 전당대회 때 너무 무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붙이더라도 그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나 최수성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게 먹혀버리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그게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절대 아니라는 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화가 났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 윤심이 작동했다는 건 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저는 정확한 저는 그 사실에 가까운 상황은 김기현 대표가 그 점잖은 분이 참다가 폭발한 거고 취임 한 달밖에 안 되는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저는 흔들기라고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김기현 대표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참다 못해서 폭발한 거냐. 그래도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에 어떻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 왜냐하면 홍준표 이 세 글자가 예. 그냥 당원이 아니잖아요. 예. 당대표였고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직 시장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대표가 했다? 이거는 진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에 이 배치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윤심이 반영된 해촉일 것이다라는 지금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겨우 그 100분 토론에서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손절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거에 아. 최소한 교신 내지는 무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진짜 괴로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당대표가 생각을 해서 아마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친한 사이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홍 대표도 그래서 불쾌한 것이 있었지만 다 과거로 묻겠다. 그러니까 다시 수용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를 다지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 밑거름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도 수용하는 것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심을 수용한 거죠, 윤심.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계속 안 되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신법을 할 거예요. 말을 정말? 계속 붙이네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 거라면 그전에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처럼 나경원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왜 그 말을 안 믿어주세요? 김근식 교수님 또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김기현 대표가 기강 잡기의 어떤 첫 단추처럼 홍준표 고문을 해촉한 거라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 김재원을 다시 징계하죠, 당연히.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광주를 내려갔어요.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검은 양복 차림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방명록에는 광주 시민의 아픔과 민주혁명의 희생을 늘 기억하겠다며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광주를 내려가려면 5.18 발언 나오고 바로 내려갔다면 그 다음 날 예.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늦었고 지금 본격적으로 징계가 거론되니까 내려가는 거는 누가 봐도 징계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 행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주 내려간 건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 늦었고 효과가 없을 행동이라고 전 보여요. 이제 최근에 부랴부랴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윤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는 징계 들어갈 것으로 보고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중징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고문해촉이란 건 대통령실 분위기에서 나온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근거를 대요.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김근식 위원장님의 주장을 믿고 합니까? 아니 보세요. 관심법으로 이야기하는 김재원 거잖아요. 최고 징계도 지난주 초에 대통령실 발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윤리위원장 임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아니 김재원 최고 징계를 대통령실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합니까? 당의 최고위원회 징계에 관한 사항인데 그거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이 징계하라 마라 하는 것도 당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은데 계속 보면 티가 나요. 우리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티가 나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났으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자, 아니 설득 당했어 지금. 그런가
외교가 하면은 태용호 최고위원.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3. 여기에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의지가 반영됐다. 저는 한 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도하고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태용호 의원이 그 외교청서를 안 읽어본 거예요. 안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 읽었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읽은 척만 하는데 크게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논평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그거를 그냥 어디 가서 말로 한 게 아니고. 애드립이 아니고. 예. 지금 태용호 의원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4.3 관련해서 뭐 북한 기밀성 지시로 이루어졌다.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급기야 이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중에 사고를 안 치고 있는 최고위원은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두 젊은 최고위원만 사고를 안 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돌아가면서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이거를 기강을 세우고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최고위원들이 사고치고 돌아서면 사고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피할 거라는데 대부분 공감하셨어요.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는? 안 하죠. 국민의힘의 노선인데. 태용호 의원의 징계 여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교청서에 대한 그 태용호 의원의 그런 좀 생뚱맞은 그 설명은 아무리 우리가 좀 그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저도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어느 게 더 크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문제 제기를 한 게 더 커요. 일본이 다케시마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외교적 화답이라고 한 게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홍준표 시장 해촉하고 김재원 이 최고 징계할 거면 이거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사안이에요.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의견에 동조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엔 현역이든 뭐든 간에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30%대 깨졌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등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에 도청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미국의 도청 문제 제기에 대한 청와대발 대응이 저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악의적이지 않은 도청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건 정말 답변 중에 최악이었어요. 제가 들은 답변 중에.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라면 그 발언을 좀 준비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남 의원 분석이 맞죠. 그래서 저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지지율 한 3%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본인 스스로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데 더 이상 묻지 말라.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묻지 마시죠. 어제 제가 한마디로 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그분은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이 안보실에 이 차장인지 아니면 진짜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데 끊어버리고 간 그 장면이 그 고압적인 모습이 한 3%는 아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방주의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투사돼 있잖아요. 그 모습에 예. 비슷하잖아요. 갤럽 여론조사가 27%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강훈 사태, 5.18 발언, 4.3 발언 등등 하면서 자꾸
자꾸 오른쪽에 있는 이슈들하고 자꾸 우리 당이 엮이는 게 있어요. 이건 과감히 좀 단절을 하고 중도층의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계속 나온 것처럼 이미지인데 이게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고착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당정 일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정 일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집권 여당의 포지션과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